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페드는 언제나처럼 돈 풀기를 아직 멈추지 않을 것이고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면서 시장에 안심을 했고 특히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해피엔딩이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FOMC가 남긴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불안 요소는요. 비록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확연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페드의 총 18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2021년에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18명 중 4명이고 이건 작년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 나왔던 결과보다 3명이 늘어난 겁니다. 덕분에 평균 금리 예상치도 조금 더 상승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2023년이 되면은 무려 7명이나 되는 의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1% 이상으로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2명이나 됩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의 롱텀 금리는 패드의 이상형에 가까운 거고요. 바뀌지 않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2023년에 18명의 의원 중 7명이나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2021년 말이 되고 2022년이 되면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2023년 안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드가 열심히 주먹 낸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주먹만 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걸 노리고 내가 보자기를 낼 때 가위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슬슬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우리가 SLR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의 완화를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SLR이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살 때 일정 비율로 자신들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페드에서 예외적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만기가 3월 31일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거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4월 달이 되면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에 맞춰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채권을 은행들이 매도하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채권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SLR을 연장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월은 며칠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FOMC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현재 10년물 채권 금리는 또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다시 최근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조만간 1.7%도 넘을 기세입니다. 그로 인해 애프터장 마감 후 상승 추세였던 나스닥 선물지수는 현재 하락 추세로 음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나스닥의 분위기가 또다시 안 좋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파월이 이번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각종 지표가 눈에 보여야지만 금리를 올릴 것이며 단순히 좋아질 거라는 전망만으로 올리지는 않겠다고 이번에도 못을 박아준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패드가 보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죠. 수없이 많고 주택 관련된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와 소비 관련된 지수죠. 그래서 고용 지수와 실업률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고용 지수는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1,000만 명 가까이 고용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실업률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지수 중 하나인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지수도 현재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달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팬데믹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다음 FOMC가 4월 27일부터 28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FOMC를 할 때가 되면 또다시 시장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FOMC와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2% 정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즈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충분히 채권 수익률에는 익숙해지고, 또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거에 대한 주가의 선반영도 모두 끝이 나서 그즈음 되면은 오히려 이 FOMC나 채권 수익률로 인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일개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매수한 주식들의 개별적인 미래 성장 스토리가 바뀐 것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